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희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 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애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 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라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정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 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 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 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놓아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정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하,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아,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인연이란 참 진기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오빠와 저 둘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와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오빠가 절 키우다시피 했죠. 부모님이 절 늦둥이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부모님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저와 오빠였죠.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오빠가 얼마나 저에게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희는 보육원에 들어갔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빠를 좋게 본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영국 가서 조금만 공부하다 올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연희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싫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오빠마저 없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 싫단 말이야. 내가 영국을 가야 너랑 나랑 둘 다 공부할 수 있어, 연희야.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건 싫단 말이야.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있어, 안 그래? 가지마, 오빠, 어? 금방이야.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 금방 올 거야. 오빠는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빠도 영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저희 남매에게 후원을 해주겠나요? 총명한 오빠를 입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육원 원장님도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입양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전 나이가 어렸지만 오빠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영국을 가는 것을 말릴 수 없었죠. 오빠 덕분에 저까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와는 계속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에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희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한국 가서 너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바쁘고 할 게 산더미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난 언제나 가보려나. 빨리 오빠 보고 싶긴 하다. 오빠 사는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좀만 자리 더 잡으면 비행기표 보내줄게. 바로 와야 해. 알겠지?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최고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금방 적응을 잘했고요. 전 외로웠지만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말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측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 해서 뭐하니? 신부 측 혼주 텅텅 빈 것도 얼마나 망신인 줄 아니? 그냥 조용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해라. 요새는 스몰 웨딩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한다는데 네 오빠도 영국에 있다며. 아, 네. 그래도 결혼식이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한번 성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나온 참. 안 그럼 다 때려치워. 내가 얼마나 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겠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본데 없이 자라서 지만 하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할 거면 모든 걸 때려치우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저희 오빠처럼 자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친오빠는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 오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책도 하였죠. 타국에서도 절 걱정하는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 부부가 되었지요. 남편이랑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친오빠처럼 성향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 저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만큼 잘해주었어요. 간간히 영국에 있는 오빠와 연락을 할 때면 오빠도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땐 저는 늘 구박대기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제 욕을 해도 괜찮지만 저희 오빠 욕까지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 사람 건드는 건 못 참을 일이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전에 고아를 집에 들였는지 나온 참. 너네는 형 보면서 꼭 번데 있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도 참. 당연하지. 난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결혼 다신 안 시키고 싶다. 알겠어? 엄마 손이야. 너네만은 장가 잘 가는 거. 아니 쟤네 오빠는 영국으로 좋은 집에 입양 갔다더만 쟤는 왜 못 간 거야? 둘이 남매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얼마나 애가 어려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입양 하나도 못 가? 요새는 입양 잘만 가던데. 내가 진짜 철전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이야. 지금 저희 오빠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거나 하는 말이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아주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들을 잘도 엿듣는구나. 이러니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뒷말하시고도 뻔뻔하게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고아가 죄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얘기를 안주삼아 하였고 그런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서름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름은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영국에 있는 친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꼭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고요. 미안해, 연희야. 너 아이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들어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만이야, 안 그래? 삼촌이 조카 태어나는 건 봐야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요즘 성진 씨 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나도 정신 없는 거 있지? 한국 나오면 내가 커피도 내려줄게. 그러게. 김서방 얼굴도 실제로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같이 영국에 왔으면 지금쯤 떨어져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거기서 자리 잡은 모습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봐도 대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그립다. 어쨌든 임신 축하하고 아기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나갈게. 연희야, 또 통화하자. 그렇게 또다시 오빠와 짧은 통화를 마쳤죠. 오빠를 언제 만나나 그날만을 기다리며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저와 다르게 두 동서들은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도 준수한 평범한 미모의 재원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던 거와는 달리 번쩍번쩍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내심 부럽다고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 하고 싶지?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 알고도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그래도 동서들 저렇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럽긴 하다. 꼭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올리자. 엄마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면목 없다. 정말 미안해. 나 만나서 네가 괜히. 다 알고 한 건데 뭐 괜찮아.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입을 일도 있겠지 뭐. 그때는 오빠도 한국에 불러서 오빠 보고 혼주석 앉아달라고 하면 돼. 조금 미루는 것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미안해하면 나 화낸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동서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고단해졌죠. 남편은 늘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꼬투리 잡고 싫어하셨습니다. 익숙했지만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죠. 예, 넌 본데 없이 그렇게 천을 붙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들 하는 거 봐라. 시집 온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천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다,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머니, 고정하세요. 형님도 잘하시겠죠 뭐. 안 그래요, 형님? 아무래도 전 어려서 엄마랑 도란도란 같이 맨날 붙였거든요. 어머, 저던데. 형님은 이런 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네요? 와, 그래도 되게 살기는 편했겠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님, 살림 잘한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전 그냥 이 내조나 잘할래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자 본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뱃속에 나와서 어쩜 이리 남편이랑은 다를까 생각하며 속으로 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서들과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임신 중기인 저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하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배가 너무 당기는 것 같은데 좀 소파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얼씨구, 애 너만 가졌냐? 난 줄줄이 애 베고도 이 큰 집 살림 나 혼자 다 했다. 넌 혼자도 아니고 나랑 네 동서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꾀를 부려? 전부치기 힘들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릇 정리 좀 해놓고 나약한 소리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동서들에겐 어찌나 살갑던지 오히려 어머님이 구박하실 때보다 차별하실 때가 더 굴욕적이고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거 말고는 학력도 스펙도 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단지 고아란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슬퍼하면 뱃속 아기도 슬퍼할까봐 꾹꾹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정말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좀 들어가서 쉬어. 내 방에 전기장판 틀고 느듯이 몸 좀 찢어라. 아침부터 힘들었지? 아, 좀 그렇네요. 그럼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쉬어. 귀한 딸내미 괜히 시집 보내서 힘들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라. 어머니, 전 배도 불러오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하라고 하셔놓고 너무하세요.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넌 딱 봐도 깨졌냐, 안 그래? 고아원에서 눈치 보는 것만 배웠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보고 깨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생겨서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정말. 어머님 딸이라도 이러실 건가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실 수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뭐? 동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이건 나랑 어머니 문제야, 알겠어? 어디라고 나서? 얘네들이 틀린 말 했냐? 고향 것 같으리냐라고?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바락바락 우기더니 이제 시애미를 맘먹지 아주? 넌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정신 차리게끔 혼이 나야 번쩍 차리지 안 그러냐? 말 대꾸 하지 마라. 2번 다시는. 동서들은 철저히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였죠.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을 등에 업고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구박이 점점 심해지고 제 머리까지 쥐어박는 사태도 있었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태어나서 고아원에서도 안 맞아본 머리를 시어머니에게 맞는 날이 오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어머, 저 지금 머리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기가 막혀. 하다 이제 폭력까지 쓰시는 거죠? 저 못 참아요, 정말. 네가 날 부모로 여긴다며? 나도 너 딸 같아서 때렸다. 왜 불만 있냐? 엄마가 딸 못 때려? 정신 차리라고 쥐어 박은 거야. 꽤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서 그릇들 좀 내와. 여기다 전 좀 담아두게. 냉큼 안 가냐? 애가 눈치라도 있어야 덜 미워하지. 아유. 어머님의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죠. 기승전결 저는 고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 없이 자랐다는 전제를 깔고 가셨거든요. 몇 년을 구박받고 살으니 오히려 적응도 되더군요. 이래서 미운 정도 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 친정오빠는 한국에 나오지 못했죠. 몇 년 만에 친정오빠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해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건 무산되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애 낳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죠.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야. 안 그래? 아휴, 조카 태어날 때 맞춰서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쩌냐? 힘들었지? 애 낳느라. 오빠라도 꼭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히 잘 챙겨줘.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저 손주일 거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내 동생. 이제 엄마가 되다니.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갈게. 그럼 시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지. 오빠,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꼭 와. 알겠지? 전화 고마워. 차마 시부모님에게 구박받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타지에 있는 오빠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전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텐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굳센 다짐도 들고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지? 우리 첫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세아가. 모든 거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 너희 부모님도 널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셨을 때 얼마나 옥정이 무너졌겠니? 내가 참 어른답지 못했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똑같으셨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그냥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인 제가 며느리인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갔죠.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주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돈까지 갖다 바쳐. 나 원참. 애 못 낳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네? 그냥 용돈 주신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님, 아이 낳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됐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뭐 풀릴 것 같냐?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한번 되돌아보지 그러냐? 넌 그런 게 잘 어울리거든. 바락바락 본데 없는 거, 어머니,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 그만하자. 너랑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셈이지, 안 그래? 그만둬. 에휴.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똑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조금 풀려 사람들이 국내로 오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이의 돌잔치도 할 겸 저희 오빠는 드디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오빠가 영국으로 떠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오빠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훤칠히 보이는 저희 친오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어쩜 이리 똑같아? 한눈에 봐도 알겠다. 더 멋있어졌는데? 역시 외국물이 좋은가 봐. 연희야, 반갑다 진짜. 김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반가워요. 연희 오빠 이연우예요. 처음 보죠? 우리 연희 보살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연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남이신데요. 키도 크시고 한국에 계실 때 말만 하세요. 제가 쭉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랑 밥부터 드셔야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 뵙지만 되게 낯이 익으신 게 딱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나 그날은 말이 많은지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오빠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밥집 그리고 오빠가 묵을 호텔까지 싹 다 예약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오빠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남들에게 쉬운 거지만 저에겐 가족이란 정말 특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오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게 좋은지 영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죠. 전 오히려 오빠라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돌잔치 날 처음으로 저희 시댁 식구와 마주하게 된 오빠였어요. 저도 친오빠를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친오빠가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적이 흐르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거였거든요. 강영숙 씨? 강영숙 씨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기억 안 나나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사색이 되어 돌잔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오빠가 뒤따라 나갔죠. 거기서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동생 시어머니였어? 그동안 아들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았어? 누가? 네 엄마야? 웃겨. 사람 잘못 봤어요. 이봐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니 외국 음식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시어머니 성함은 또 어떻게 알고? 머리 아파. 말 좀 해봐.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겠더라. 나 고아원에 처음 버리고 갔을 때 그 얼굴 그대로 주름살 생긴 거 말고는 그대로야.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 아빠 버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 버리고 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연희야, 나 사실 네 친오빠 아니야. 너희 친부모님이 날 걷어두셨어. 그땐 아이가 없으셨거든. 저 여자가 날 키운 거보다 너희 친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크고
너 한 번도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너 가지신 거고,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도 당신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 어머님이 오빠의 친엄마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나 때문이니 그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나 있겠어? 내가 널 낳아줬으니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안 그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그럼 친남매도 아니잖아. 완전 천의 고하구나, 연희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네, 진짜. 사돈 총각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끔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 결혼이라더니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였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당신이? 애초에 마음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었고 초토화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진행 도우미들도 이건 웬 콩가루 집안이냐며 수근수근 거렸고요. 사실을 모두한 남편과 도련님들도 충격을 받으셨죠. 전 그 와중에 저희 오빠가 제일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저를 끝까지 동생이라고 챙겨준 사람이니까요. 오빠, 괜찮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 준성 씨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너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근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모를 거야.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람답게 키워주셨어. 진짜 내 은인이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효도 많이 했을 텐데. 설마 연희 너 내가 네 친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오빠는 내 친오빠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오빠는 오빠밖에 없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마. 오빠는 조금 한국에 머물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널 낳아줬으니 지금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정말 저 모습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자식을 천의 고아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인 저에게 천의 고아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에게 엄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였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들들은 죄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마저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의 말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했죠. 당신이랑 못 살아. 날 39년을 속였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소름 끼쳐서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이혼하자. 뭐예요? 절대 못해요.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방은 구해줄게. 나가줘.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랑 얼굴 맞대고 못 살겠으니 어떻게 지 자식 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날 속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게.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그게 애들도 바라는 일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해? 잘 살고 싶어서 자식 버린 게 죄야? 당신도 내가 내조 잘해줘서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안 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해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소름이 끼쳐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동서들도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주 그 꼴이 우스웠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혼자는 어머님을 종종 뵈러는 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에게 어머님을 뵙자는 말은 일절 안 하고요. 도련님들은 나의 어머님과 손절했다고 했고요. 정말 젊어서 죄 지은 것이 지금의 화살로 돌아올 줄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본인만을 위해 사시는 분, 지금이라도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남편만 아니면 어머님은 이 나이에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죄짓고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이후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셔서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지만 저희 아이 재롱 보는 덕에 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절 예뻐하는 걸 알아서 동서들도 이제 깝죽거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랑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돌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잘못은 하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전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뿐인 오빠와 통화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끄적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어?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남편이라는 거야? 아,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 죄.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에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사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